송영길이 바라보는 관점 그쵸. 그리고 허술한 취재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코너에 몰리는 김어준 씨. 일단 오늘 저는 클린 뉴스로 좀 시작하고 싶어요. 송영길 의원께서 오늘 경공에 출연하셨는데 야 그냥 코너에 몰아놓고 난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어떻게 짧은 보셨나요? 영상으로 봤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짧은 코멘트. 물병을 던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 여기면서 그 정도예요. 예, 굉장히 여러 차례 얼굴로는 이미 물병을 김어준 씨를 향해 던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사이다 같은 모습이어서 좋았어요. 네. 그리고 김수환 평론가님도 보셨습니까? 아니 전 잘 안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보진 않는데. 아니 근데 오늘은 아주 시원했어. 시원했어. 자 일단은 뭐 핵심적인 것만 몇 개 한번 짚어드릴게요. 기사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JTBC. 송영길, 김민석은 원내대표 잘할 듯 조국은 부산 출마 유도했어야. 이게 뒤에 방점인데 조국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김어준이 자꾸 조국 이슈를 던지는 바람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고요. 김민석은 원내대표 잘할 듯 이거는 언제 어찌됐든 간에 사표 없이 선호투표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싸움을 제대로 하겠다. 끝까지 종주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김민석 하면 원내대표 잘할 거고 내가 당대표 한번 할게. 이러면서 이제 조금 세게 네, 드라이브를 취지는 그런 것 걸고 있습니다. 같아요. 김어준 진행자가 원내대표 관련하여 질문을 했고 그럼 역시 그 어려운 선택도 김민석 전 총리는 잘 해냈을 것이다라는 대답이었어요. 네. 그래서 갈라치기에 활용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렇죠. 그쪽 캠프의 강렬한 입장 전해드립니다. 네. 송영길. 네. 정청래 리더십으로 총선 어렵다. 김민석 원내대표 잘하실 것. 네. 자 그러면 뭐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좋은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요 대목. 근데 조국 대표는 사면을 받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제 참모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대표님도 이번에 한꺼번에 대통령 부담을 줄이려면 항소 포기하고 형 확정 받아서 조국 대표랑 묻어가지고 같이 사면을 해주라고 요청합시다 이랬는데 저는 거부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고 나는 무죄를 받고 나가겠다 그런 각오로 싸운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는 무죄를 안 받았으면 정치하지 않고 판검사 범죄 비리센터를 만들어서 싸울 생각을 했어요. 네. 저나 조국 대표나 둘 다 감옥에 있었어요. 자 요거 대비되죠. 확실하게. 모자이크가 인상적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 고일석 기자라고 요분도 이제 오랫동안 언론을 하셨던 분인데 요분이 상당히 이제 뉴스비평의 겸공의 우호적인 분이신데 조국 얘기를 너무나 김어준이 많이 한다라고 하는 따끔한 또 비판도 올려주셨네요.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이제 평택 공천 부산 이야기 나오면서 코너에 제대로 이제 김어준 씨 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괜히 불렀다. 이거 뭐 세 분 다 안 부를 수 없으니 불러놓고 엄청나게 두드러 맞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제 자체를 없던 것처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적절치가 않다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김용남을 공천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자리는 어떤 후보든 공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기책 사유가 있는 사고 지역의 무공천 원칙을 말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진영의 잠재 후보 대선 후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키웠어야 한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한 거라서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남 공천 후회가 아니라 누구든 간에 공천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마사지 질문하면서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말을 자꾸 더듬어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그때 무공천했어야 된다는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공천했어야만 봅니다. 본인이었으면 평택을 해서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공천에서 평택에 가서 이겼어야죠.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조국 대표는 부산으로 유도했던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애초에 부산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조국 당시 후보가 조국이 평택을 고집한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조국에게 부산에 나오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연은. 요거 사실 우리가 좀 짚어야 되는데 이건
오해를 이거- 불러서 수 이거 있어요. 팩트예요? 팩트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근데 그 뉴스공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해서 저런 식으로 그랬다는데 라면서 거예요? 2차, 3차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담론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 청와대 출입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이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 이건 청와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네. 이 발언은 조국 전 대표가 그렇죠. 겸공에 나와서 김어준 씨와 둘이 질문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부산에는 나오지 말라라는 민주당 측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평택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아니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민정수석이잖아요. 그쵸. 민정수석실에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민정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라는 발음을 그렇게 한 거예요. 민정이라고 한 게 아니고. 김어준 그 딕션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제가 않아요. 안 봐서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김어준 씨가 민정 이러면 민주당이에요. 네, 약간 중간이 좀 셉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던 아. 파트너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모든 당의 문제는 대표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럼 부산에서 만약 그럼 대표의 그런 동의 없이 그 출마하지 말라는 의사가 전달됐을까요? 조국 대표님한테? 그럼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진짜 평택에 왜 공천을 했어요? 아니 그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 그 부산에 나오지 말라 그랬으면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엔 나오지 말고 딴 데 가라가 아니라 부산에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게. 그런 말이 그러겠어요. 그럼 아예 나오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지. 아니 이제 부산 그러니까 그렇게 부산에 나오지 말라 그랬으면 계속 잘못한 어린이 지금 꾸중받는 느낌 분위기. 다른 데를 대안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측에서. 대안을 문제는 제시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부산에는 나오지 말라. 다른 곳. 아니 그럼 어제부터 조국당 대표가 민주당 당원입니까? 민주당이 지시한 대로 따른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어준 씨의 지금 그 곤궁한 처지가 네.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팩트로 확인이 안 된 거를 사실 그 한 일방 당사자인 조국 씨로부터 그냥 전언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세울 근거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 그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 계속 그냥 변명하는 그런 이상한 질문하고 변명하는 이상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게 네. 그렇잖아요. 민주당 현직 의원이든 음흠. 뭐 전재수 부산시장이든 누군가가 부산은 이 구도가 이렇게 짜여졌으니까 부산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 쳐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정리를 거잖아요. 드렸잖아요. 확인이 안 아니 됐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얘기했다던가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그 말을 믿고 나오지 말라는구나. 그런 다음에 부산으로 안 갔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민주당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맞습니다. 당 대표 정확한 지적을 의지가 하신 투사가 돼서 당 대표 의지대로 나는 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걸 가지고 네. 민주당에 크로스 체크해서 실제 팩트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쪽으로 지금 이렇게 세발자전거 한쪽 바퀴가 빠져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네, 송영길 전 대표님의 이런 질문과 의혹들이 정말로 상식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 네. 조국혁신당이 사활을 걸고 음, 평택에 조국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기까지에는 분명히 어떤 확신이 있었을 거고 그럼 조국 대표가 평택을 선택하는 데에는 민주당에서 어떤 확정적 제안을 줬기 때문인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부산 오지 말라 그랬으면 대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대안이 없었다고? 그건 모르겠는데 부산만 오지 말래요라고 자꾸 쳇바퀴 도는 발언을 하니까 그렇죠. 대화가 조금 이렇게 답답하게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네.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말 끊고 들어가서 네. 민주당에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구가 3개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다 공천하지 말았어야지 그 기준대로 하면. 근데 평택을만 난 무공천하려고 했는데 뭐 어찌됐든 나가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 그래서 난 미안해. 원래 공천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청래 전 대표가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기다는 거예요. 다 안 할 거면 다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하니까 다른 지역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했던 건데. 이거 우리 뭐 그 사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송영길이 바라보는 관점 그쵸. 그리고 이 허술한
그 취재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코너에 몰리는 김어준 씨를 보여주려고 한 거고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이제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왜 정청래는 당대표 연임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또 시원하게 발언이 이어집니다. 정청래 당선을 막는 게 이번 출마의 목적인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송영길 한숨 짓습니다. 답답하지. 당선을 막는 게 이번 출마의 목적인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왜 출마하느냐 이 질문부터. 네. 근데 3주 전에 정청래가 나오면 나의 출마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말만 듣고는 제가 그러면 본인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정청래 당선을 막는 게 이번 출마의 목적인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오늘이죠 후보 등록하는 날. 등록하고 이제 첫 인터뷰인데 물론 김어준 씨도 정말 껄끄러운 상대지. 송영길 의원이 기본적으로 김어준 씨에 대해서 여러 번 이 자식은 불러주지도 않고 말이야 편파적이고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관계고 거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첫 질문부터가 아주 날카로웠어요. 근데 깔끔하게도 정리하십니다. 홍명보 감독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잖아요. 전술 변화가 필요하고 공격수를 투입했어야 되는데 1대0으로 지고 났는데도 평이한 전술 속에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를 이걸 승리로 인식하는 사람이 다시 당을 이끌고 간다면 다음 총선에 필패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위기의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정청래 의문 현답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또 클린샷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왜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좋아 질문 요건 괜찮아요. 야. 아주 단도직 하는 게 안 입장으로.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당대표 자격이 없는 겁니까? 출마 자체를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출마해서 한번 논쟁을 해보자는 것이죠. 아니,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다 정청래를 통해서 다음 총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짓겠지만 제 판단은 정청래 리더십으로 저는 총선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정청래 후보께서 정권은 짧지만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야당 대표가 이 독재 정권이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끝나고 버티자 이럴 때 쓰는 언어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현 대통령이 쓴다는 것은 너무 격이 안 맞는 말이고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329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저나 조국 대표나 둘 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조국 대표는 사면을 받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제 참모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대표님도 이번에 한꺼번에 대통령 부담을 줄이려면 항소 포기하고 형 확정 받아서 조국 대표랑 묻어가지고 같이 사면을 해주라고 요청합시다 이랬는데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 네. 자, 이거 앞에 좀 겹치는 내용인데 진짜 말씀 잘하시죠. 감동이 팍팍 오는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잘 하시면서 오늘 뉴스공장에서 성공적으로 또 인터뷰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뉴스공장 송영길 의원 관련해서 뭐 특별히 코멘트 하실 거 없으면 유시민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뭐 정청래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있으세요? 붙여 하자면 네? 지금 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 이후에 오늘 기자들이 아마 정 전 대표한테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유 전 장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네. 필패할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거든요. 네.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테니 여러분 저를 지켜주세요 했던 정 전 대표의 그동안의 발언들은 모두 다 신뢰를 잃고 말았어요. 대통령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기자들에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한다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노코멘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되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좀 이따가 하려고 그랬는데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요거죠. 2대1리. 이 정부 실패, 유시민 발언에 정청래 검찰개혁 실패하면 총선 어려워진다. 오히려 노코멘트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실패하면 총선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유시민의 핵심적인 주장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 그래서 실패할 거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 달리긴 한 겁니다. 실패하면 지금대로 가면 실패할 거기 때문에 총선 어려워질 거다라며 노골적으로 코멘트를 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다뤄드릴 거고요.
그저 오늘 뭐 이른바 친청계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유시민 작가를 옹호하는 변호사 두 분하고 토론을 해서 뭐 아까 그걸 보신 분들이 뭐 어느 채널에서요? 정어리 TV에서 같이 이제 뭐 논쟁을 좀 했는데요. 정어리가 왜 정어리래요? 정어리 때처럼 정어리가 보통 이렇게 때로 다니잖아요. 네. 깨어있는 신인 예, 역할을 예. 하자.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네. 아, 하여튼 궁금했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정어리 TV는 어느 쪽 편도 들려고 하지 않고 양쪽의 얘기를 듣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했던 건데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지 마라. 당은 당이고 그리고 지금 그 행정부는 행정부다.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 책임지면 되는 거다. 왜 당일에 자꾸 개입하냐. 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명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검찰개혁 실패하면 지금 검찰개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당을 이끈 사람은 정청래 전 대표예요. 입법부로서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안. 그래서 공소기소 분리했잖아요.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만든 게 10월에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거고 그 마지막에 형사소송법 문제 하나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보안 수사권이고 그걸 지금까지 끌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그 왜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안 수사권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보안 수사권을 다 주자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폐지해야 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형사 실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들여다보고 판단하면 어떻겠느냐 정도 얘기하는 건데 아니 대통령이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그게 검찰개혁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까? 자기 책임은 회피하거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금 보안사건 일부 존치나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입법하면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 실패하면 왜 정권이 무너집니까? 왜 정권이 패배하는 게 되는 겁니까? 그럴듯하게 들으면은 정말 똑부러진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정어리 TV 가셔서 많이 힘드셨구나. 약간 거기 한미친 자주 것 같아요. 나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요. 그래요. 근데 여기 댓글에 보니까 거기 뭐 백운기 패널 대부분이 친청인데 뭐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찌됐든 간에 고생하셨네요. 지금 자. 그 간단한 내용을 지금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시죠. 무슨 말씀하시고 네. 수사와 기소 분리를 네. 자꾸 보안 수사권하고 엮어서 네. 보안 수사권 폐지가 되지 않으면 수사 기소도 분리되지 않을 것처럼 호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듣는 국민들도 오락가락 헷갈리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 스피커들이 문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답답하신 것 같아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거기서부터 우리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면 또 그렇죠. 복잡한데. 얘기가 그게 길어지니까. 지쳐요. 네네. 일단 좀 진도를 빼야 되니까. 진도를 나가면서 차차 여기 다 좀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만 따라오시면 여기에 쟁점인데 해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하실 겁니다.